울먹인 대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뭐 간단히 표현하면 대대행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대행의 대행이 됐으니까요. 오늘 헌법재판관 2명 추가가 됐죠. 취임식이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브리핑도 나왔고요.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죠. 무엇보다도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습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뭐 이런 취임식도 있었는데 지금 방금 전 속보가 기피 신청할 듯하다 이런 속보까지 들어온 상황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아니면 이제 벌써 해가 바뀌었잖아요. 지난해 12월 31일 며칠 안 됐습니다만요. 이 지난 31일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요 국무회의 자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합니다. 이 얘기 꺼내놨잖아요. 그리고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거든요. 그때 상황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공개 국무회의 때 김문수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발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거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다는 거 이거 일방적 결정이다. 정상성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반발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때 이 국무회의가 끝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국무회의가 종결뒤 또 일부 다른 국무위원들 앞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니 지금 이거 여객기 참사 있었습니까? 이 참사만 아니었더라도 이미 나는 사직하려 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약간 눈물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뒤늦게 알려진 국무회의 상황이에요. 지금요. 국무위원 일부의 반발과 본인의 설명 끝난 뒤에 약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물을 보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 고려한 결정이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비판 답답하다. 약간 이런 의견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이 서정욱 변호사부터.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원들의 저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적 입장.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전반에 사전에 어떤 소통도 없었던 거예요. 당하고로 대통령실이나 그다음에 이 국무위원들 사이에도 예. 아무런 게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김문수 장관 그다음에 김태규 방통위 예. 한 5분 정도가 강력하게 그 비판했고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보세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200석 넘어서 탄핵이 됐으면 저는 이해해요. 예. 한덕수 대행이 200석이 넘어서 예. 예. 탄핵이 됐으면 확실히 권한대행이죠. 예. 근데 200석이 안 되고 우원식 의장이 임의로 151석이라 했잖아. 과반, 제적의 과반을 적용했죠. 근데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석으로 본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권한대행 심판 가처분을 했죠. 예. 가처분은 게 1, 2주면 끝나죠. 1, 2주면. 예. 그럼 이게 본인이 권한대행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한덕수 대행이 가처분 이기면 복귀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가처분 1, 2주면 끝나니까 가처분 보고 판단할게요. 이러면요. 민주당에서 탄핵할 수 있을까요? 국가애도기한에 가처분 보고 하겠다는데. 근데 그 가처분도 안 보고 지금 임명해버렸잖아요. 만약에 가처분을 해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면 어떻게 되죠? 이 2명이 무효인가요? 복귀하면 아무 권한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또 논란이 또 있어요. 예. 뭐 소급여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이게 무효라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죠? 저는 이게 최상목 장관이 상당히 경솔했다 봐요. 손중현 변호사는 국무회의 때 일부 장관들, 일부 국무위원들의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적 입장.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최상목 대행을 한 명의 국무위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엄연히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결정권자, 군 통수권자는 최상목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결정권자로서 굉장히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다. 그걸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왜 일주일을 못 기다리냐 하지만 그 일주일 사이에 해외에서 투자 못 받고 환율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을 찾지 못하는 일련의 사태도 있고요. 지금 외국에 있는 국민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맞습니다.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빨리 정치나 경제가 조금이라도 안정되는 방향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헌재의 속도가 빨라지고 헌재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질서 정연하게 그래도 순차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줘야만
경제부 수장으로서의 경제 정책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만연히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주장만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국무위원들의 심의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왔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국무위원들이 사실은 고성보다는 이 비서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탄핵 쪽으로 방점을 두느냐 대한민국 질서를 다시 세우느냐 이 갈림길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대통령 비서실이 일괄적으로 사퇴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물론 이게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조금 정리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어제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영상 그리고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대거 사퇴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어떻게 좀 보시는?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총리실도 그렇고 다른 그 내각도 그렇고 이 각자가 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지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를 때 네. 그럴 때 용산의 참모진이든 비서진이든 네네. 아니면 내각의 장관들이든 아니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르고 특히 이번에 비상계엄 네. 이 내란 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때는 왜 자기 직을 걸고 이걸 말리지 못했냐. 네. 그래 놓고 이제 권한 대행이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해서 집단 사의를 하고 이 모습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뭐 저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뭐 사의를 적고 업무 수행을 하고 다른 뭐 이 대통령 참모들도 계속 일을 하는데 다만 일부 참모는 사의를 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 돕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알려지는 상황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전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사의를 접었다 업무 수행 계속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의 참모가 무사퇴면 국정 운영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사퇴 수습에 나서서 그간의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속죄해도 부족할 판에 당연히 임명해야 될 헌법재판관 그것도 3명 중에 2명밖에 임명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국무회에서 고성이 오고하고 사직서를 수리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비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극명하게 드러난 사태라고 보여지고요. 유승민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 비상계엄이 적어도 위헌적이고 문제 있다, 잘못됐다 이 얘기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대통령 비서진 참모진은 몰랐다고 얘기하겠지만 뭐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적어도 이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막지 못하고 이 또 발생한 이후의 지금 상황 대통령의 저런 폭주에 대해서 어떤 뭐 자제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하면서 사직을 통해서 도망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고성으로 다투고 결국에 나라는 안중에도 없구나. 이분들이 대통령이나 본인의 어떤 정치적 운명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최상목 대행은 그나마 현명한 판단을 했다. 왜냐하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판단이고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것은 그나마 국민들이 어떤 갖고 있는 기대, 조속한 안정과 수습에 대한 기대마저도 걷어차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정욱 변호사, 대통령 비서실 참모들이 비서실장 이하 참모들이 모두 사퇴하면 이게 더 혼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항의의 표시로 예. 항의의 표시로 이제 이거 다 사표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저는 뭐 헌재 재판하면 충분히 복귀할 가능성도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 사퇴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또 권한 대행을 예. 보좌하는 예.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뭐 다 이게 반려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이 얘기가 있었는데 뭐 하루 만에 다 이제 정리가 돼서 지금은 직무에 복귀했다, 수행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